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오늘 긴박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경남 국회의원 13명은 이번에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을지 아니면 소신 투표에 나설지 아직까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 경남 중진 김태호 의원은 무릎을 꿇고 국민에게 사죄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면은 그 길이 어떤 길이라도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제 됐다 멈춰날 때까지 우리는 변하고 혁신해야 됩니다. 하지만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친윤 핵심 권성동 의원은 당론은 탄핵 부결을 강조했습니다. 당론이 탄핵 부결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13명이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이후 지역사무소 등에는 연일 항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탄핵 소추안 재표결은 어떻게 될까? 국민의힘 경남 국회의원 대다수 의원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의원은 재표결 전까지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결정되는 당론을 따를 것이라고 취재진에 밝혔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추가 담화문 발표로 기존에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기조가 무너진 것은 사실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이들이 지역 유권자를 대신해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누가 부표를 던졌는지 가표를 던졌는지 알 수 없거든요.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유권자가 바라는 바라고 볼 수 있죠. 48시간도 남지 않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 재표결. 지역 유권자들은 경남 국회의원의 선택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남의 각 시군에서도 일주일 넘게 촛불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는 응원봉을 든 10대부터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세대가 한자리에 모이면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한 창원광장. 마치 콘서트장에 온 듯 형형색색 불빛들이 광장을 밝힙니다. 초록빛과 붉은빛, 파란빛까지 다양한 빛을 내는 LED 응원봉은 촛불 집회에 빠질 수 없는 준비물입니다. 진입 장벽을 낮춰준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위기가 많이 어두울 줄 알았는데 몇 번 참석을 해보니까 되게 콘서트장 놀러 오는 것처럼 되게 신나게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마친 예비 대학생들도 빠지지 않습니다. 수능 끝난 고3이 제일 무섭다고 이제 탄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홀가분하게 어떻게든 좀 약간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재치 있는 깃발과 머리띠까지 직접 준비한 모녀도 광장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냐 해서 오게 됐습니다.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한 마음이 조금 있고 얼른 이 상황이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2016년 탄핵을 경험한 50대는 어른으로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 함께 있습니다. 부산에서 촛불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보여주지 말아야 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어른이라서 같은 입장이라서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오늘 같이 이제 한 힘을 보태고자. 흥겨운 K-팝이 연신 흘러나오고 응원봉 파도 타기도 열기를 더합니다. 지금이 훨씬 축제 분위기에 가깝고 같은 의견을 표출해도 더 당당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표출이 돼서 보기 좋습니다. 촛불에서 꺼지지 않는 응원봉으로 민중가요 대신 K-팝 떼창까지 더해지며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진 새 집회 문화. 참가자들은 한마음으로 민주주의의 위기에 분노했고 대통령 탄핵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경남 민주주의 원로 40여 명은 오늘 국민의힘 경남도당을 방문해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을 촉구했습니다. 종교와 학계, 여성과 노동계, 민주 원로들은 대통령을 옹호하고 호위하는 세력도 국민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또 경남이 보수의 텃밭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국민이 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오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도 창원과 김해 등 경남 15개의 시군에서 대통령 탄핵 촉구 촛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에 수사되는 김영선 전 의원과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정기회계 보고와 관련해 300여 건에 이르는 1억 2천만 원 상당의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를, 김 전 의원은 강 씨에 대한 감독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경남선거관리위원회는 김 전 의원과 강 씨를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이런 가운데 광주 5월 단체 회원들은 45년 전인 오늘 12.12 군사 반란에 이어 5.18 민주항쟁까지 연루된 전두환의 고향 합천을 방문했습니다. 무슨 사정일까요?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두환의 호를 딴 합천 일해공원, 5.18 기념재단과 부상자회 등 광주 5월 단체 회원들이 전두환의 고향 합천을 찾았습니다. 45년 전 군사반란의 주역을 미화하는 공원시설 철거를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합천 주민들과 함께 국민은 내란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현수막을 표지석에 걸었습니다. 일해공원 와서 이 또 돌덩어리를 보고 또 그랬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가슴에 피 맺힌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또 합천군청 앞 전두환 기념식수 표지석도 철거했습니다.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실제 주인공 문재학 열사 어머니도 함께했습니다. 어떻게 얻은 민주주의가니 이 합천이라서 복귀 독재를 하고 있네. 영호남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역사의 시계바늘을 5공화국으로 되돌렸다며 탄핵을 촉구했습니다. 13 사태는 결코 정신 나간 학자의 우발적 행위로 복수할 수 없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997년 내란 목적 살인죄가 확정된 전두환의 생가입니다. 표지판에는 수사 과정에서 12.12 사태가 빚어졌다. 임기를 마치고 스스로 물러난 최초의 대통령이라는 수식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비상계엄 확대와 군부가 나서 시민들에게 총칼을 겨눈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 6월 항쟁을 통해서 무너뜨린 정권을 마치 본인 스스로 내려놓은 것처럼 표현하는 부분들이 심각한 역사 왜곡이고, 앞서 영호남 시민단체 회원들은 전두환 찬양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시작해 이미 심의 요건을 충족한 상황. 17년간 이어진 갈등에 국회가 답을 내놓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BNK 경남은행이 오늘 거제에서 경상국립대와 창원대, 경남대 등 지역 5개 대학 총장과 수도권 투자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타트업 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들 기관은 청년 창업 활성화와 창업 생태계 조성 지원, 금융 지원 강화에 협력하기로 하고 지역 상생을 위한 금융 실천 방안도 공유했습니다. 지난해 KBS 창원의 형사공탁 1년 보고서 연속 보도가 오늘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8회 일경언론상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일경언론문화재단은 KBS 창원이 도입 1년을 맞은 형사공탁 제도의 문제를 심층 진단하고 끈질긴 보도로 관련법 개정안을 끌어내 심사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일경언론상은 국제신보 창립자인 고 일경 김영두 선생을 기려 1997년 이후 매년 시상합니다. 지역에서 합창지휘로 음악 봉사활동을 이어온 장기용 선생이 8회 하포 조민규 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음악교사 출신 장기용 선생은 진해시립합창단과 그린여성합창단 등 지역 합창단 지휘활동으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포 조민규 봉사상은 적십자 운동가로 헌신한 하포 조민규 선생을 기리기 위해서 지역 기업의 출연으로 제정된 상입니다. 지난달 8일에 출범한 부산 경남 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운영규칙 등을 의결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두 시도의 의사를 균형 있게 반영하기 위해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찬성으로 심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등 운영규칙과 운영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한 달에 한 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상향식 행정통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지법은 177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김해금융센터 30대 전 직원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신뢰를 배신하고 피해 은행과 종사자들에 대한 시장 신뢰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35차례에 걸쳐 고객 17명의 명의로 허위 대출을 신청해 177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